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평생 오빠에게 모질게 굴었던 새 언니와 조카들, 그리고 끝까지 희생만 하며 혼자였던 오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얼마 전 사랑하는 오빠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오빠가 나이도 있고 아프기도 했기에 오래지 않아 저희를 떠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니 동생 된 마음에 이제 70이 된 오빠가 조금만 더 살길 바랬었습니다. 오빠의 삶이 너무 힘들기만 했기에 더더욱 바랐어요. 오빠가 하늘로 가면 남아있는 올케 언니가 오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 받아 남은 여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모습들이 눈앞에 그려져 속에서 천불이 났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빠가 죽었는데도 남아있는 올케 언니에게 신의 노릇하려고 그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빠가 고생만 하다 떠나게 된 건 새 언니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빠는 페인트 공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오빠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어려운 집안을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고 이 일 저 일 여러 일들을 하다 페인트 일을 하게 되었고 기술직이라 밑바닥부터 배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괜찮게 받았기에 그 돈으로 집에 보탬이 되었고 저와 동생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요. 저희 형제들이 결혼을 하던 시대는 여자는 보통 22살 전후, 남자는 25살 전후로 결혼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다 30살이 되어 맞선으로 겨우 결혼을 하였지요. 저희 부모님도 형제들도 매번 오빠에게 맞선을 보라고 했지만 오빠는 자신의 결혼 생각이 없다며 고사를 했었고 저와 동생까지 결혼하는 것을 보고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우리 가족은 모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랬기에 부모님도 오빠라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올케 언니에게도 잘하셨어요. 큰아들이랑 결혼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때마다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들도 봐주고 시집살이 전혀 없이 명절 때며 제사 때며 일은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늘 부모님 다음으로 오빠와 새언니를 부모라고 생각하라며 공경하라고 했었지요. 그런 새언니는 그리 살갑지 못하고 제 식구들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저 가정을 이루고 살아주는 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빠 부부는 일남 일녀를 두었고 새언니는 조카들을 정말 야무지게 잘 키웠습니다. 자기 식구들만 아는 사람이니만큼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오빠가 벌어오는 돈의 대부분을 아이들 밑으로 다 쓸 정도였지요. 먹는 것도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옷도 백화점 브랜드로만, 과목별 과외도 다 시켰습니다. 조카들은 공부도 곧잘 했고 학교에서 매번 반장도 했습니다. 새언니는 조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서포트했습니다. 조카들이 중학생이 되자 오빠는 단순 페인트 시공에서 건물 외벽 도색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층에서 일을 하는 만큼 위험수당까지 해서 급여가 제법 셌거든요.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오빠였지만 새언니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번 징징대었기에 큰맘 먹고 건물 외벽 도색을 시작하게 된 거였지요. 오빠는 팀을 이루어 일을 했고 지방 출장도 잦았습니다. 모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새언니는 오빠가 출장을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올라와도 따뜻한 밥 한 끼 해놓지 않았고 반찬은 모두 아이들 위주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출근을 할 때면 새벽 출근이 잦았는데 그럴 땐 항상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오빠가 그렇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새언니가 아이들을 잘 키운다며 야무져서 그런다고 당연히 오빠에게도 잘 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새언니에게 저도 엄마도 동생네도 잘 하기만 했었네요. 그땐 오빠가 저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오빠와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저희 집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일 시작 하루 전날 저희 동네로 온 오빠가 함께 밥이나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없는 솜씨이지만 밥 한 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힘들게 뭐 하러 그러냐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 게 뭐 있냐고 우리 식구들 먹는 반찬에 불고기만 좀 볶아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온 오빠는 굶은 사람 마냥 맛있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 오빠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했어요. 오빠는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어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집에서 새언니가 밥을 안 해주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순간 움찔하네요. 그래서 진짜냐고 새언니가 밥도 안 해주냐고 하니 아침에는 자신이 워낙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그렇고 저녁에는 애들은 6시경 밥을 먹고 학원을 가니 애들 먹고 남은 밥에 반찬을 먹는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반찬을 넉넉히 하는 것도 아니어서 정말 애들이 먹고 남은 반찬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새언니 정말 너무한다고 오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높은 건 무서워하는데도 애들이랑 새언니 먹여 살리느라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하는데 어쩜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지 않고 식은 밥에 남은 반찬을 주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하는 말이 돈을 아끼느라 그러는 거라고. 그래도 애들은 야무지게 잘 키우지 않냐고.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술을 즐기지 않는 오빠가 소주가 있으면 반 병만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마침 냉장고에 소주가 있어 오빠에게 주었어요. 반 병만 마시겠다던 오빠는 한 병을 비우더니 제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가면 집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1시간 거리를 새벽에 일하러 나오면 40분이면 올 수 있기에 집에서 다녀도 되는데 굳이 현장 근처 여인숙을 잡은 이유는 집에 가면 새언니도 대면대면하고 애들도 동네 아저씨 보는 듯해 그게 너무 불편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갔을 때 한 번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기에 현관문을 열면서도 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고 합니다. 오빠가 가장 힘든 기간이 일이 없는 시기라고 해요. 아무래도 현장 일이다 보니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저 현장의 일로 연결되기까지 텀이 생기기도 했고 그럴 때면 새언니가 대놓고 투덜대고 불편한 기색을 내더랍니다. 워낙 천성이 묵묵하고 싫은 티 내지 않는 오빠이다 보니 자신을 불편해하는 식구들이 편하게 지내라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빠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왜 그러고 사냐고. 오빠가 돈을 벌어다 주니 다들 잘 사는 건데 왜 오빠의 고마움을 모르고 밖으로 돌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새언니에게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지금은 애들이 사춘기이니 예민하다고 애들 사춘기 지날 때까지만 참다가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오빠가 퍽이나 그럴까요? 착한 오빠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가 알아요. 오빠는 제게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큰아들이 결혼에 잘 사는 줄 알 건데 이런 거 다 아시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자신에게 평생 미안해만 하던 부모님이 큰아들 장가가고 잘 산다고 기뻐하시는데 자신이 이혼이라도 해보라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합니다. 부모님 생각해서 참는 것도 있으니 아무 말 말아달라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모두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니 새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정말 아무 말 못하겠더군요. 오빠는 그렇게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사춘기까지만이라고 했던 오빠는 조카들의 사춘기가 지나자 아이들에게 학비가 한창 들어갈 때이니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이라고 했고 조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이제라도 오빠를 위해 살라고 했지만 오빠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부모 중 한 자리라도 비어 있으면 조카들이 결혼해서 사돈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을 거라며 또다시 힘든 삶을 부여잡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리고 말렸지만 오빠는 단호했어요. 오빠는 그간 월급을 모두 새언니에게 주었고 새언니는 매월 30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오빠의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도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다며 30만 원만 주었다고 해요. 오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숙소비 등을 각출하다 보니 어떻게든 30만 원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요행을 모르는 사람이라 보너스까지 모두 보내었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조카들을 결혼시킬 때 오빠에게 결혼 비용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간 자신이 준 돈 다 어디 있냐고, 그간 돈 다 줬는데 아이들 앞으로 모아놓은 적금 같은 거 없냐고 물었고, 새언니는 애들 밑으로 다 들어가서 없다고 하더랍니다. 결혼 날짜는 잡아놨는데 아들 때에는 집 마련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딸 결혼할 때에는 신혼살림 해줄 돈과 예단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오빠는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해주었고, 한참을 그 대출금 갚느라 고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큰 조카가 출산을 했을 때였습니다. 딸의 출산 소식에 오빠가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올라와 병원으로 갔더니 조카가 저희 오빠의 모습에 정색을 하며 아기를 보러 왔으면 좀 깨끗하게 씻고 오지 그러냐며 면박을 주더랍니다. 그것도 사돈들과 사위 앞에서요. 안 그래도 오빠가 병원 근처 목욕탕에서 씻고 싸갔던 옷으로 갈아입고 온 건데 일하느라 햇빛에 그을린 피부 탓인지 씻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오빠가 무안에서 서 있는데 조카가 창피하다며 나가라고 해서 손주도 못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오빠가 아프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오빠는 최근에 이사한 저희 집 근처에 현장이 생겨서 오게 되었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오빠는 얼굴빛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안색이 안 좋다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딱히 아픈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오빠와 밥을 먹으며 걱정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 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면 오빠의 현장 일은 하지 못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오빠에게 이 비가 내일까지 온다고 하니 오늘 하루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저희 가족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며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우리 애들도 외삼촌이라면 그저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조카들도 좀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계속되는 제 청에 오빠는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렇게 오빠를 계속 자고 가라고 한 이유는 정말 오빠의 몸이 안 좋아 보여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온 아이들이 오랜만에 보는 외삼촌을 반가워했고, 이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제 눈에만 그래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얼굴빛이 누렇게 보였어요. 보통들 간이 나쁘면 그렇다고 하는데 오빠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다음 날 오빠에게 저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나간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했습니다. 오빠는 흔쾌히 저와 함께 나섰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빠의 진료를 보았어요. 그냥 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병원이라고 핑계를 대고 데리고 갔습니다. 오빠는 됐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평생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봤으니 여기서 간단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오빠는 마지못해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이 변하더니 이것저것 문진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진료에서 상당히 진인데 간 경화를 의심했고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적어주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의 전개에 오빠는 너무 놀랐고 제게 의사가 돌팔이 같다며 자신은 건강하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당장에 새언니에게 오빠의 병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러자 새언니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본인이 괜찮다는데 왜 제가 난리냐고 합니다. 애들 다 키우고 이제야 자신을 위해 돈도 쓰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남편이 아프다는 말을 하냐며 화를 내네요. 그래서 남편이 아프다는데 걱정도 안 되냐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자꾸 오빠가 안 아프다고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하기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라고 당장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큰 병원에 가봐야겠지만 정도의 차이이지 강경화는 분명했습니다. 조카들은 자신들에게 병원비, 수술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며 자신들은 애들 키우며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어쩜 괜찮냐는 말 없이
한마디 걱정도 하지 않고 돈 얘기부터 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오빠는 그 몸을 하고 현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 현장은 일주일짜리라고 하기에 일 마치면 매일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 먹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인 것 같으니 오라고 했어요. 오빠는 자신이 귀찮게 하는 것 같다며 싫다고 했지만 제가 오빠가 일하는 현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 끝난 오빠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아이들도 제가 오빠 덕분에 잘 클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걸 알기에 오빠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런 오빠였기에 저희 가족들도 오빠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에 불편해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현장 일이 모두 끝나는 날에 맞춰 아들의 친구에게 부탁을 해 대형 병원에 오빠의 진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싫다는 오빠를 아들과 함께 끌고 가다시피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오빠는 간경화 말기를 확진받았습니다. 오빠는 현실을 부정했지만 현실은 간경화 말기였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 그 마음이 또 달랐어요. 그랬기에 오빠에게 제발 살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할 테니 버텨야만 달라고 했습니다. 오빠의 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새언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자신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는 말만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지요. 오빠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을 하다 저렇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오빠를 그렇게나 모르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오빠가 입원한 그 주 주말 조카들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괜찮냐고 한마디 묻더니 새언니에게 자신들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새언니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돈은 아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 제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희생하고 고생한 남편에게 아빠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남편이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할 때 옆에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혼자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놓고 이제 와서 병들어 놓으니 가족 찾는 게 웃기지 않아요? 뭐라고요? 언니가 오빠를 그렇게 눈치 주면서 밖으로 돌려놓고 지금 오빠 탓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와도 출장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도 월급 봉투만 받을 줄 알지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스스로 챙겨 먹을 밥도 제대로 남겨놓지 않아 놓고 뭐라고요? 오빠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며 온갖 눈치 주면서 매번 돈만 달라고 해놓고 그런 것도 마누라라고 자식들 봐서 가정 지킨 오빠한테 이렇게 된 게 다 오빠 때문이라고요? 네가 인간이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그간 얼마나 잘했어? 그래도 시댁 식구들 둘러볼 줄 모르고 오로지 자식 새끼들밖에 모르더니 그 자식 새끼들한테 아빠의 소중함도 가르치지 않고 뭐 했어? 자식들이 아빠에게 하는 모습 똑똑히 봐. 나중에 네가 나이 들어 꼬꾸라지면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러자 새언니가 당황하면서 우리 애들이 나한테는 안 그러지. 애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땅을 파서라도 돈 만들어 올 애들이야. 왜 이래? 그래서 대놓고 물었어요. 너희 내일 당장 엄마가 아파서 큰 수술 해야 하며 수술비 내놓을 수 있어? 그러자 이것들이 대답을 못하네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뭐해. 인성이 안 되고 부모 소중한지도 모르는데 니들이 잘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줄 아니? 다 너희 아빠 피와 땀 갈아서 그렇게 된 거야. 알아? 너희 아빠가 페인트 칠하며 유해한 냄새 맡아가며 일해서 번 돈이라고. 고소공포증 있는 너희 아빠가 아파트 옥상에서 페인트 칠하면서 번 돈으로 이만큼 사는 거라고. 썩을 것들. 나중에 네 새끼들이 이거 그대로 보고 배울 거야. 그렇게만 알아. 라고 했습니다. 오고 가는 이야기들에 올케 언니와 조카들은 서로 당황해했고 이내 돌아갔습니다. 오빠에게 새언니랑 갈라서고 남은 여생이라도 오빠만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미련하게도 그러질 않네요. 그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아이들 생각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오빠는 빨리 퇴원해서 바다도 보러 가고 싶고 부모님 산소에도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해서 낫자고, 그리고 우리 삼남매가 함께 부모님 찾아뵙자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입원한 날로부터 단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나와보지 못하고 병원에만 있다가 그만 부모님 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고 제게는 또 다른 아빠였던 오빠였는데, 그런 오빠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떠나버리니 그간 저도 저희 가족들 챙기느라 한참을 오빠가 잘 살고만 있다고 생각한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오빠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볼 걸, 함께 여행이라도 갈 걸, 우리 삼남매끼리라도 추억을 만들어 볼 걸, 정말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오빠의 장례식 날, 신우이도 조카들도 그리 슬퍼하지 않는 모습에 그들에게 저희 오빠는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느껴졌어요. 오빠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가족을 지키는 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였겠지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게 다는 아닌데 오빠에게는 그게 전부였나 봅니다. 오빠를 떠내보내고 올케 언니는 오빠 앞으로 들어오던 보험금을 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물론 오빠 앞으로 들어오던 보험금이고 올케 언니가 부인이니 올케 언니가 타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억울합니다. 그 보험금마저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넣은 것인데 오빠는 자신이 번 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보험금까지 모두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빠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뼈와 살과 눈물을 갈아 살게 해주려고 왔다 간 것일까요? 이젠 전 더 이상 오빠를 볼 수 없지만 다음 세상에 다시 오빠를 만나게 된다면 그땐 오빠가 제 동생으로 태어나 제가 오빠를 따뜻하게 품어주고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